주류라는 말을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가 1919년 9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선진화재단 13주년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끝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축사의 제목은 가장 외로운 대한민국의 주류, 큰 진실, 바른 가치로 구국과 개벽의 중심이 되자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그때의 축사를 이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엔 13년 전의 도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도전과 위기와 위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 민족, 시민 공동체의 총체적 파고 위기 속에서 지구촌 문제의 진앙지에서 자유민주, 공화, 인권, 평화연대의 공동선을 지키고 지켜야만 하는 가장 외로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 이 세계에서 자유민주다원의 선진화, 그리고 그런 가치와 제도의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신뢰, 자발, 연대, 책임의 공동체 자유주의는 외로운 영혼의 소리로 내몰렸습니다. 아니, 최후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민주의 통일을 반대하는 점에서 트럼프, 아베, 시진핑, 김정은이 모두 일치하고 이 나라 집권주의도 또한 그러합니다. 이러니 우리 선진 통일을 주장하는 한반도 선진화재단은 외롭고 고립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구국운동, 제2독립운동의 주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고귀한 가치를 지켜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통의 4대 체질을 벗고 변질된 세계 질서, 정통 오소독스와 노말이 와해 분열된 대전환기에서 자유주의, 휴머니즘, 일등이라는 보편 가치의 지속적 진보를 확신하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강제된 제2독립운동을 자발적으로 이끌고 그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세계 지구촌 인류가 절실히 갈망하는 새 세계 질서 창조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고통이자 사명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이 파국적 위기의 도전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근본부터 바로잡아 마음과 몸의 괴로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자강이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무슨 힘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성취할 것인가?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하여 어떤 대칭적, 비대칭적, 역비대칭적 수단을 마련할 것인가? 무슨 이념, 무슨 가치, 무슨 수단을 창조 발전시켜야만 연성력, 경성력, 조종력, 투사력을 사강과 비대칭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와 이념으로 사강을 넘는 지구촌적 매력을 창출할 수 있는가? 모든 국가 공동체에서 결전의 마지막 결정적 핵심 인자는 국민의 결의, 응집력, 인내력, 절제력입니다. 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 연대, 통합을 이끌 힘, 도덕력, 특히 리더십의 도덕력을 어찌 다듬고 현실시킬 수 있는가?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것이 13년 전에, 6년 전에 제 축사였습니다. 다시 6년이 지난 오늘 다시 똑같은 프레스센터에서 우리 모였습니다. 무엇을 더 보태겠습니까? 보탤 것은 재단 창립된 지 19년 전보다, 그리고 6년 전보다 아니나 밖이나 더 어둡다는 표현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아주 깜깜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분야가 무너지고 특히 국가의 구성과 기능 전 분야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3일 마오쩌둥의 사진 걸려있는 베이징 천안문화 망루 앞에서 중화인민공화국 80주년 전승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권위의 상징인 자금성 천안문화 망루에선 시진핑, 큐의 양옆으로
러시아의 푸틴과 김정은이 섰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우크라이나 전쟁 전범 판결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러시아의 푸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북한, 현존 세계 국가 중 1945년 이후 계속되는 유일한 3대 세습 독재, 4.12 주체종교 교주 북한 김정은이 섰습니다. 2025년 9월 1일서부터 3일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상하이 협력기구 SCI 회의를 통하여 중국은 세계의 중심을 선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연설과 선언문에는 반부패, 반무역 규제, 반시장 통제를 고창하고 있습니다. 전범자 푸틴을 옆에 앉혀놓고 평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장만 읽으면 마치 유엔이나 OECD나 WTO나 G7 회의 끝나고 나온 성명과 같습니다. 미국, 중국의 세상은 자해자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가정 마피아 통치의 미국의 자해자멸, 시진핑의 디지털 공산 독재와 중화 천하 통일주의는 마치 1929년 스탈린 부활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모두 자멸의 길입니다. 마치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쓴 9년 뒤, 불과 9년 뒤 9.11 테러가 발생하고 16년 뒤 미국과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난 것처럼 미국과 중국 모두 자멸로 가는 예증일 뿐입니다. 도의, 휴머니즘, 자유, 진보, 협동의 가치가 빠진 힘과 질서는 성공할 수 없고 반드시 무너집니다. 잠시 패권놀이를 할 뿐입니다. 2025년 9월은 또한 한미동맹 75년 역사에서도 결정적 선처가 났습니다. 9월 1일 워싱턴 백악관 앞 광장에 이강덕 포항시장은 교포 10여 명과 함께 철강 갈세 철폐 호소하는 프랑카드 들고 시위했습니다. 그 사흘 뒤 4일에는 미국 조지아 현대자동차 LG 배터리 공장을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기습작전으로 한국인 300여 명과 포함 475명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6개월 전 3월 8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백악관 트럼프 옆에서 4년간 21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그 회사를 중국도 인도도 일본도 영국도 독일도 아닌 대한민국 기업을 급습했습니다. 이는 미국 자신에 대한 자해이고 한미동맹의 큰 자해이며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의 한미 대권주의를 격려하는 명백한 자해 행위입니다. 2027년 시진핑은 3년임을 늘려 2033년까지 갈 것인지, 2029년 트럼프는 연임 불가 법을 초월해 2033년까지 시진핑과 동행할 것인지, 2030년대까지도 트럼프 시진핑 푸틴 동행이 지속될 것인지, 김정은과 김주애는 앞으로 10년 내외 트럼프 시진핑은 자해자멸의 한 페이지 한 장르를 만들고 사라질 것입니다. 트럼프 시진핑의 자멸이 당장 세계 평화를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대체할 국가나 지역 세력은 물론 종교 사회 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등 세계적 규모의 사회 개혁 자선가들의 활동이 있으나 아직은 국가 주권의 영역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인류 자멸의 길은 널려 있습니다. 자멸장치 만들 수 있는 AI 유전공학 등 과학, 기후변화와 자연격변, 자멸할 수 있는 팬데믹,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테러, 인종, 종교, 지역, 내전, 자멸할 수 있는 핵전쟁, 이제 한 생물, 호모사피엔스로서 30만 년, 인간 역사 시간 5,000년 진화를 삭힌 인간 인류는 이 자멸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해답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인성, 도덕성, 사랑, 자비, 인의, 이타의 세계적 규모로 키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이기적 생리적 동물성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이 새롭고 거대하고 무섭기도 하고 결정적인 이 국면 전환기에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향할 것인가. 미국 대표적 보수 연구기관인 아메리칸 인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아서 브룩스 소장은 그의 스승이며 연속 4명의 공화민주당 대통령의 사회문제 담당 고문을 지냈던 제임스 윌슨 교수 별세 때 조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도덕적 인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목이 모럴맨으로 나왔습니다. 브룩스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자였던 윌슨 교수에게 나 같은 본래적 보수주의자는 이 좌파 진보주의자들 바다에서 어떻게 헤엄칠 수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윌슨의 답변은 is simple. 2 times competitive, 4 times nicer. 윌슨의 말을 빌리면 한국의 보수주의는 좌파보다 4배의 경쟁력과 8배의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말들을 말로만 듣지 말고 실천의 의지로 가다듬고 나설 때 이 전멸에 대한 그 내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참담한 정치판, 국회, 용산, 청와대, 광화문 싸움판, 극단으로 파편화된 사회 각 부분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클라브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이며 극작가, 세계는 비전 있는 강한 지도자를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재선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정치적 용기를 가진 지도자를 원한다. 인류 의식의 영역에서 지구적 혁명이 없이는 인간으로서 우리 존재를 위해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세계는 닥쳐오는 재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들의 행동, 그것이 도덕적인 것이 되려면 유일한 참된 정치는 책임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나의 가족, 나의 국가, 나의 기업, 나의 성공보다도 더 높은 어떤 것에 대한 책임감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지울 수 없이 기록되고 또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게 판단되는 곳에서의 존재 질서에 대한 책임감이다. 특히 크리스찬 볼프 독일 대통령의 다음 말씀은 현 정부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가에 성급히 반등하는 정치와 결별해야 합니다. 장기적 시야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인기가 없는 결정도 해야 합니다. 세계 위기 시에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금융 자유와 규제 완화가 지나쳤다. 과거의 재무 정책과 결별하는 위기 정치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주류가 월등한 경쟁력과 도덕력을 기초로 사랑, 자비의 보편적 윤리를 믿고 행동하는 국민 시민들,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지와 조직으로 이기적 동물적 인간들의 존재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시간, 새 인류 지구촌 시대, 끔찍한 미중 신냉전 시대, AI 특이점 시대, 자연, 사람, 인간, 지능 초월, 인공물, 삼자 동행하는 탈호모사피엔스의 시간. 대한민국은 새 세상 개혁 창조의 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픔을 우리가 모두 제대로 알고 성찰 참에 승화하면 이 아픔이 바로 우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조적 계시이기도 합니다. 유발 하라리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인류 문제군의 진앙지대에 살고 있고 유리니 베크 독일 사회학자의 표현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재앙 위험사회 넘어 캐타스트로픽 소사이티 재앙사회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진앙지에 문제의 진앙지에서의 삶이 된 까닭은 이 땅 이 나라가 바로 인류 새3 세계적의 선구자 되라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받아들일 것이다. 감사합니다.